추석 일주일 전 월요일. 형님, 이번 추석도 부탁드려요. 미선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아, 네. 미선 씨. 이정희는 교무실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으며 눈을 감았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뜻이었다.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미용실 일이 바빠서요. 명절 전에는 특히 손님이 몰려서. 알아요. 매년 듣는 얘기니까요. 정희의 목소리에 미묘한 냉기가 섞였지만 미선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럼 이번에도 전이랑 잡채는 형님이. 잠깐만요. 정희가 말을 끊었다. 두 분은 뭘 준비하실 건가요? 네. 미선 씨랑 수진 씨요. 제가 음식 다 준비하면 두 분은 뭐 하실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당연히 설거지 같은 거 도와드리죠. 설거지요?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작년 추석에 두 분이 설거지한 거 봤어요. 딱 접시 3개. 형수님, 그게 무슨. 미선 씨, 제가 이번엔 달라질 거예요. 정희는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10분 후, 이번엔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미선 언니한테 들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불편함이 역력했다. 뭘 들으셨는데요? 형님이 이번 추석 준비 안 하시겠다고. 그런 말은 안 했어요. 다만 혼자 다 할 순 없다고 했죠. 하지만 늘 형님이 하셨잖아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계속 제가 해야 하나요? 수진 씨 집안도 바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시간도 소중해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할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건 가족회의에서 얘기하면 되겠죠.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에 남편 세훈이 퇴근했다. 여보, 오늘 동생들한테서 전화 받았어. 세훈은 넥타이를 풀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뭐래? 당신이 추석 준비 안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말은 안 했어요. 혼자 다 못하겠다고 했죠. 아니,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매년 해왔잖아.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왜 항상 내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체면도 있고. 체면? 당신 동생들 체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체면 말하는 거예요? 세훈은 답하지 못했다. 미선이도 요즘 미용실 사정이 안 좋다고 하고 수진이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고. 그럼 전 힘들지 않나요? 전 교사예요. 9월에 학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알아. 그래도 뭐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참으라는 거죠?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올해는 다르다. 작년까지는 참았다. 시댁 가족들의 요구에, 남편의 회피에, 명절의 무게에.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정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몇 달 전 우연히 알게 된 사실들이 메모장에 적혀 있었다. 미선 언니 미용실 사정 납품. 카드빚 3천만 원. 수진 남편과 별거 중. 이혼 고려. 남편 세운 주식 투자 실패. 마이너스 2천만 원. 정희는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우연히 듣게 된 전화 통화들, 무심코 본 문자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가족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희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이번 명절은 게임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희는 카드를 쥐고 있었다. 추석 6일 전 화요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9월의 첫 비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시댁 가족. 미선 형님, 어제 통화 후에 생각해 봤는데요. 미선 이번엔 역할 분담 어때요? 수진 저도 찬성이에요. 시아버지, 그게 좋겠구나. 정희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겉으로는 협조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담을 덜려는 속셈이 뻔했다. 정희 좋아요. 그럼 각자 뭘 준비할지 정해볼까요? 미선 저는 과일이요. 수진 저는 음료수 살게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과일과 음료수, 가장 쉬운 것들이었다. 정희 그럼 전, 잡채, 갈비찜, 나물은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3분이 지나고 남편 세훈이 메시지를 보냈다. 세훈 여보, 그건 우리가 할게. 정희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예전 일들을 떠올렸다. 3개월 전, 정희는 우연히 미선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카드 빚이 3천만 원이야. 미용실 사정도 안 좋고. 정희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죽여 들었다. 남편한테도 말 못해. 알면 난리 날 거야. 형부한테도 절대 비밀이야. 그날 이후 정희는 미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명절 때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오는 미선. 그 뒤에 숨겨진 빚더미. 2개월 전 정희는 수진과 아이들 학원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형님, 제가 요즘 애들 데리고 친정에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남편이랑 잘 안 돼요. 별거 중이에요.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시댁에는요. 알면 난리 날 거예요. 한 개월 전 정희는 남편 세훈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증권사 문자를 봤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 초과. 현재 잔액 마이너스 2,350만 원. 세훈은 주식에 손을 댔고 크게 잃었다. 하지만 정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먼저 말하길 기다렸지만 세훈은 입을 열지 않았다. 왜 나만 솔직해야 하지? 정희는 생각했다. 왜 나만 모든 걸 짊어져야 하지? 커피를 다 마시고 정희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가족 단톡방에 미선이 메시지를 올렸다. 미선 형수님, 그럼 이번에도 전이랑 잡채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희는 답장 대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정희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었다. 추석 5일 전 수요일 저녁. 시댁 가족. 저녁 7시 가족 단톡방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미선 형님, 아직도 답장 안 하시네요. 수진 바쁘신가 봐요. 세훈 여보, 답장 좀 해. 정희는 소파에 앉아 메시지들을 읽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다. 5분 후, 미선 형님이 늘 음식 준비 잘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부탁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다가 손가락을 멈췄다. 이제 말할 시간이야. 정희 제가 혼자 다 하면 다른 분들은 정말 편하시겠네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미선 무슨 뜻이에요? 정희 말 그대로예요. 제가 다 준비하면 미선 씨는 미용실 일에만 집중하시면 되고, 정희 수진 씨는 애들이랑 시간 보내시면 되고, 정희 오빠는 편하게 쉬시면 되잖아요. 세훈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죠. 단톡방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말해요? 제가 10년 동안 혼자 명절 준비하는 동안 당신네 가족들은 뭘 했어요? 그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요? 불편해서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다시 단톡방을 켰다. 수진 형님, 저희도 돕고 싶은데 형님이 항상 혼자 하시니까 정희 제가 혼자 하고 싶어서 했을 것 같아요. 정희 10년 동안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돕고 싶었다고요? 미선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희는 받지 않았다. 미선 형님, 통화 좀 해요. 정희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가족끼리 숨길 것도 없는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아버지 다들 진정해라. 미선 형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혜 제가 뭘 너무하는 건가요? 정혜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한 건가요? 세훈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 제발 좀 그만해. 왜요? 뭐가 문제예요? 이러면 우리 가족 관계가 무너진다고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예요. 정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죠.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저도 이제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짐만 떠넘기고 있다는 거. 정희는 전화를 끊고 다시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정희 이번 명절 각자 준비할 수 있는 것만 준비하세요. 정희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거예요. 정희 그리고 정희는 메시지를 쓰다가 멈췄다. 지금 말해야 할까? 손가락이 떨렸다. 정희 서로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미선 무슨 뜻이에요? 정희 말 그대로예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내가 아는 걸 말해버릴까? 미선의 카드빚, 수진의 별거, 세훈의 투자 실패.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그 카드를 쓸 때가 아니었다.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추석 4일 전 목요일 밤 11시 세훈이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세훈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당신 말이 맞아. 내가 너무 회피했어. 정희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줘. 우리 체면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고. 체면? 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말하는 체면이 뭔데요? 그게 우리가 형제들한테 뭐요?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고요? 세훈은 소파에 앉았다. 여보, 내가 중재할게. 동생들한테 얘기해서. 중재요? 정희는 웃었다. 당신이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그건 없잖아요. 항상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넘어가자, 참자만 반복했죠. 세훈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주식 투자한 거 알아요. 세훈의 얼굴이 굳었다. 뭐?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넘었죠? 그게 어떻게 우연히 봤어요. 당신 핸드폰 문자.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한테는 명절 준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불평하면서 본인은 주식으로 2천만 원 날렸네요. 여보, 그건 설명 안 해도 돼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알고 싶은 건 하나예요. 당신이 진짜 제 편인지 아니면 당신 체면이 더 중요한지. 당연히 당신 편이지. 그럼 이번 명절에 증명해 보세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돌아섰다. 아, 그리고 미선 언니 카드빚 3천만 원 있는 거 알아요? 세훈이 놀라 일어섰다. 뭐라고? 수진 씨가 남편이랑 별거 중인 것도 알고요. 그게 무슨, 저도 비밀 하나 있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 사실들을 형제들한테 말할지 말지는 당신이 이번 명절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어요.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여보, 그건 너무해요? 정희는 웃었다. 10년 동안 저한테 했던 것보다 더 너무한가요? 정희는 방문을 닫았다. 세훈은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내가 변했다. 아니, 정확히는 참던 것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세훈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다. 미선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카드빚이 사실이라면 미선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형수한테 짐을 떠넘기는 건 잘못이다.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세훈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 명절이 어떻게 끝날지 두려웠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추석 전날 토요일. 추석 전날 정희와 세훈은 시댁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세훈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보. 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 오늘 제발 참아줘. 정희는 남편을 돌아봤다. 제가 뭘 참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당신은 항상 그래요. 조용히 넘어가자고. 여보. 제가 10년 동안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이젠 당신 차례예요. 차는 시댁 앞에 도착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미선과 수진이 나왔다. 형님 오셨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네, 왔어요. 정희는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왔구나. 네, 아버님. 정희는 인사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역시 미선과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형님, 저희가 과일이랑 음료수 샀어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저는 형님이. 정희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제가요? 네. 형님이 전 잘 부치시니까. 제가 다 하면 두 분은 숨통이 트이겠죠? 방 안이 조용해졌다. 형님, 무슨 뜻이에요? 정희는 천천히 말했다. 제가 혼자 명절 준비를 다 하면 미선 언니는 미용실 걱정 안 해도 되고. 미선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 씨는 집안 걱정 안 해도 되고. 수진이 몸을 움츠렸다. 다들 편하시겠죠?
형님, 저희가 뭘 아무것도 안 하셨죠. 정희는 앞치마를 벗었다. 저도 이번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네.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도 손님으로 왔으니까요. 정희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다. 세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말했잖아요. 저도 손님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중재하겠다고 했죠? 그럼 당신이 하세요. 정희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미선과 수진이 부엌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이 왜 저래? 글쎄, 오빠한테 뭐라고 들었나 봐. 뭘 들었는데? 몰라. 그냥 불안해. 정희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게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다. 식탁에는 라면과 김치만 놓였다.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냐? 죄송해요, 아버님. 시간이 없어서. 미선이 변명했다. 정희는 조용히 라면을 먹었다. 식사 후 미선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형님, 내일 차례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각자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과일 깎을게요. 그것만. 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형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왜요? 엄마 살아계셨으면 형님이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정희는 미선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제가 10년 동안 혼자 명절 준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선 언니. 정희는 목소리를 낮췄다. 미용실 사정 괜찮으세요?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미선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형님이 알고 있나?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추석 당일 일요일 오후, 추석 당일 아침, 집안은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다.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다. 부엌에서 미선과 수진이 수군거렸다. 언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형님이 저렇게 나오니까. 정희는 방에서 나와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과일 깎을게요. 형님, 과일만요. 정희는 사과와 배를 꺼내 정성스럽게 깎기 시작했다. 미선과 수지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나물과 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상은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다. 오전 10시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음식이 반도 준비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이게 무슨 꼴이냐? 죄송해요, 아버님. 미선이 땀을 흘리며 답했다. 정희는 뭐 하고 있어? 저는 과일 깎았어요. 정희가 담담하게 답했다. 과일만? 네. 각자 할 수 있는 것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겨우겨우 차례를 마치고 늦은 아침을 먹었다. 식탁은 어색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이고 술상이 차려졌다. 오빠, 이번 추석 준비 힘들었어요? 큰집 형님이 세훈에게 물었다. 아, 네. 세훈이 애매하게 답했다. 형님이 음식 정말 잘하시잖아요. 전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희는 무표정하게 답했다. 미선이 소주잔을 들었다. 형부 한 잔해요.
그래. 한 잔, 두 잔, 세 잔.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그나저나, 형님, 요즘 학교는 어때요? 수진이 물었다. 바빠요. 9월은 학기 시작이라. 그래도 방학 있어서 좋겠어요. 미선이 끼어들었다. 방학이라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연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보다 낫죠. 우리는 명절도 없이 일하는데. 미선의 목소리에 약간 날이 서 있었다. 정희는 미선을 쳐다봤다. 미용실 일이 힘드시죠? 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명절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군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뭐? 그런 셈이죠. 미선도 술이 오른 듯 목소리가 높아졌다. 형님은 좋겠어요. 공무원이니까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미선 언니.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월급 받는 게 부러우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세훈이 끼어들었다. 여보, 미선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오빠는 가만히 계세요. 정희는 남편을 제지했다. 미선이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형님, 솔직히 말할게요. 말씀하세요. 왜 이번에 그렇게 명절 준비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혼자 했으니까요. 하지만 늘 형수가 하셨잖아요. 미선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계속 제가 해야 하나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우리 미용실 사정도 모르면서. 미선이 소리쳤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지금 무슨. 미선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용실 사정이요? 그게 카드빚 3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우연히 들었어요. 언니가 통화하시는 거. 세훈이 놀라 일어섰다. 여보, 왜요? 사실이잖아요. 정희는 수진을 돌아봤다. 수진 씨도 사정 있으시죠? 남편이랑 별거 중이시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그건 저도 알아요. 이혼 생각하고 계시죠? 시아버지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우리 남편도 비밀 있어요. 주식으로 2천만 원 날렸죠. 세훈이 고개를 숙였다. 친척들이 웅성거렸다.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 왜 이러세요? 왜요? 정희는 일어섰다. 저한테만 도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여러분은 각자 비밀을 숨기고 계셨잖아요. 그건 미선 언니는 카드빚 때문에 명절 준비 못하고 수진 씨는 별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 우리 남편은 투자 실패를 숨기느라 바쁘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저한테만 며느리니까, 형수니까 혼자 다 하라고 했죠? 형수님.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이 돌이라는 이름의 가짜 게임.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세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모든 게 터져버렸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추석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방에서는 미선과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새벽 6시 정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시아버지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정희야, 왔구나. 네, 아버님. 어젯밤에 잠은 잤니? 못 잤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못 잤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정희야. 네. 어제 내가 한 말이 다 맞다. 정희는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너무 외로웠나 봐. 그래서 명절이라도 가족이 모이길 바랐어. 알아요, 아버님. 하지만 그 부담을 다 너한테 지웠구나. 며느리니까, 형수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정희야. 정희는 눈물을 참았다. 아버님, 내가 도리를 강요했어.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시아버지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하마. 오전 9시 시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모두 거실에 모였다. 미선과 수지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다들 앉아라. 시아버지가 엄숙하게 말했다. 어제 일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아버님, 미선아. 네, 아버지. 너 카드빚 있다며?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네. 3천만 원이에요. 왜 말 안 했어? 창피해서요. 제가 미용실 운영 잘못해서.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인데 뭐가 창피해.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지. 미선이 눈물을 흘렸다. 형님한테 도움 청하지도 않고 오히려 명절 준비만 떠넘기고. 미안해요. 정희는 미선의 손을 잡았다. 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 형님한테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는 수진을 돌아봤다. 수진아, 너도 남편이랑 별거라며? 네, 아버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이혼할 것 같아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창피했어요. 결혼 실패했다는 게 실패가 아니야. 세훈이 끼어들었다. 선택일 뿐이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수진이 오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오빠, 고마워요. 시아버지는 세훈을 쳐다봤다. 세훈이 너도. 네, 아버지. 주식으로 돈 잃었다며? 세훈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2천만 원 날렸어요. 아내한테는 말했어? 아니요. 못했습니다. 왜? 창피해서요. 가장으로서. 세훈은 정희를 바라봤다. 여보, 미안해. 내가 솔직하지 못했어. 정희는 답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일어섰다. 우리 가족이 다 문제가 있었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야. 아버님, 그리고 정희한테만 모든 걸 떠넘겼다는 거지. 시아버지는 정희를 돌아봤다. 정희야, 10년 동안 정말 고생했다. 정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니야. 고생했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 미선이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갔다. 형님, 정말 미안해. 미선은 정희를 끌어안았다. 나, 형님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족 없으면 안 돼.
수진도 다가와 함께 안았다. 형님, 저도 미안해요. 제 사정만 생각했어요. 세 여자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세훈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다. 이제라도 괜찮아요. 앞으로는 항상 당신 편이야. 약속해. 시아버지가 종이를 꺼냈다. 자, 이제 우리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약속. 명절 준비는 역할 분담한다. 어려운 일은 숨기지 않고 서로 돕는다. 도리를 강요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대화한다. 한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는다. 다들 동의하니? 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오후가 되자 집안 분위기가 많이 풀렸다. 미선이 부엌으로 들어와 정희 옆에 섰다. 형님, 내가 설거지 할게.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형님, 진짜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응. 나도 카드빚 갚으려고 노력할게. 형부한테도 말할 거야. 그게 좋아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언니들, 저도 도와줄게요. 세 여자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웃었다. 거실에서는 세훈과 시아버지가 대화하고 있었다. 아들아, 주식은 이제 그만하거라. 네, 아버지. 정신 차렸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다.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갔다. 형수님, 다음 명절에는 제가 갈비찜 해올게요. 미선이 말했다. 저는 나물 준비할게요. 수진도 거들었다. 나도 돕겠어. 전 부치는 거 배워볼게. 세훈까지 나섰다. 정희는 웃으며 답했다. 다들 고마워요. 그럼 전 과일이랑 후식 준비할게요.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밤이 되어 정희는 일기를 썼다. 2024년 9월 21일. 오늘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됐다. 어제는 모든 게 터져서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돌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다. 미선 언니도 수진 씨도 남편도 시아버님도 모두 변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변했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다음 주 월요일. 명절이 끝나고 정희와 세훈은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세훈이 말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당신이 용기 내줘서.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이제라도 제 편이 돼줘서. 앞으로는 항상 당신 편이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정희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미선 형수님, 오늘 얘기 나눠서 좋았어요. 수진 저도요. 형님, 감사해요. 세훈, 우리 앞으로 잘하자. 시아버지, 다들 수고했어. 정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정희, 저도 좋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다음 날 월요일 정희는 학교에 출근했다.
교무실에서 후배 교사가 다가왔다. 선생님,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응, 잘 보냈어. 시댁 가족들이랑 잘 지내셨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이번엔 정말 잘 지냈어. 부러워요. 저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예요. 왜?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를 다 저한테 시키세요. 정희는 후배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하나만 기억해요. 네. 가족은 교과서보다 훨씬 어려운 심리 수업이에요. 네. 하지만 용기만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후배 교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창밖을 보니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명절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이제 정희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용기에서 시작됐다. 솔직해질 용기, 맞서 싸울 용기, 변화를 만들 용기. 정희는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2024년 9월 20일. 오늘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답게 명절을 보냈다. 더 이상 참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변했다. 아니, 우리 모두가 변했다. 돌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용기는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나를 지키는 것이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고 미소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희가 주인공이었다.